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동네 프로의 전문가 쪽 섹션들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예약 내역, 서비스, 판매 정산, 뭐 채팅, 마이 페이지, 전문가 쪽에서 어떻게 고객들을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은 이 프론트 화면에 이제 고객들이 가입하고 전문가 회원들이 가입한 뒤 전문가 서비스를 등록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운영자 사이트, 어드민 페이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드민 사이트는 별도 사이트여야 하고요. 프론트는 지금 이렇게 모바일 화면인데 어드민 사이트는 다 PC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모바일까지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어드민은 충분히 PC로 대응하는 거고 뭔가 PC 최적화된 사이트인데 모바일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보게 한다 정도로 하는 거지 이 프론트 앱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기간과 뭔가 노력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드민까지 되게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PC로만 충분히 만들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PC 위주로 PC 최적화해서 어드민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동네 프로 어드민 관리자 로그인, 관리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유효성 체크 메시지 예시고요. 입력했을 때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UI만 있는데 이제 UI를 그린 뒤에는 오른쪽에 기능 정의가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디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는 관리자 이메일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또 이메일 형식에 뭐 골뱅이라든지 닷컴이라든지 .co, 뭐 .kr 이런 것들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메일 형식에 맞게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형식의 유효성 체크 메시지를 기재해야 개발자들이 그 내용 토대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UI들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자 로그인할 때 화면 확인했고요. 그리고 더러 편의성을 위해서 프론트에서 가입한 고객 이제 회원이 있으면 그 회원을 관리자 페이지도 접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아주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자 페이지 주소는 정말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프론트에서 어드민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이런 회원 관련 정보들이 다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출되면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을 때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관리자 사이트는 별도 그 주소로 관리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서버 자체도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우선 관리자 로그인 화면 확인해 봤고요. 자, 일반 회원. 왼쪽에 메뉴 보시면 이제 이 서비스 프론트에 있는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뭐 대시보드, 회원 관리, 서비스 내역, 채팅 관리, 뭐 신고 관리, 뭐 리뷰 관리, 뭐 여러 가지 메뉴 통계까지 이루어지는데 우선 관리자 화면 기획할 때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어떤 정보든 이제 앱 기획, 웹 기획, 서비스 기획은 풀 정보 보시면 전체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이게 풀 정보죠. 전체 정보. 뭐 제목도 있고 사진도 있고 전문가 소개도 있고요. 뭐 지역도 있고 이 정보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리스트 페이지랑 뭐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를 먼저 기획하고 또 기획하고 여기를 기획한다. 그거는 기획 못해. 사용자는 여기부터 진입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기획은 전체 정보를 먼저 기획한 다음에 이 정보들 중에서 탐색할 때 용이한 정보는 무엇인가 해서 그것들을 나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 노출되기 전에 또 카테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보시면 돼요. 정보가 이제 탐색될 때는 피라미드로 이렇게 들어가서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탐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반대로 기획할 때는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퍼널, 뭐 깔때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전체 정보를 해야 깔때기처럼 그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주요한지를 뽑아낼 수 있고 뽑아낸 정보로 이렇게 카테고리까지도 연결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드민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들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기획하고 여기를 기획하게 되면 되게 막연해져요. 어떤 정보를 여기서 뭔가
그 구성을 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전체 정보를 구성한 다음에 전체 정보는 충실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프론트에 있는 이렇게 UI를 가져오시면 돼요. 이 상세 페이지 UI를 가져와도 되고요. 전문가 서비스 등록할 때 화면 볼까요? 여기 보시면 프로필 이렇게 복사해 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세 정보들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정보들이 다 등록된 것들이 이렇게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서 누락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어떻게 원초적으로 주니어 기획자분들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지금 전문가 프로필인데 이제 회원 정보죠. 회원 정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문가 프로필 섹션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회원 정보 마이 페이지 프로필 정보를 가져올게요. 그럼 이렇게 가져와서 프로필 뭐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는 재설정하는 데서 초기화할 수 있는 도움 기능이고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프레임과 프레임 속이라서 이렇게 선 그은 것들이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X 누른 다음에 커맨드 V 다시 누르면 다시 프레임을 벗어나기 때문에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충실하게 그 회원 정보들이 다 그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 부분이 있는 거죠. 계정 관리도 있지만 프론트 회원 가입할 때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만 가입한 게 아니고 이렇게 카카오, 네이버로도 가입하셨잖아요. 그 정보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프론트 화면을 가져다 놓지 않고 하면은 뭐 기억만으로 하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3개 이상이기 때문에 누락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입 채널도 카카오 이렇게 돼 있는. 그러면 이제 회원 정보 관련해서는 다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해도 돼요. 기획할 때는. 그리고 프론트 기획하실 때도 이 싱크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요소들을 그러니까 CRUD 개념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그 다음 리드, 그 다음에 유니까 업데이트, 딜리트, 그 항목들을 이제 이렇게 크리에이트 했다고 보시면 돼요. DBA 정보들을 크리에이트 해서 저장을 했는데, 프론트 마이 페이지로 가면 이 저장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뭔가 변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시면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약관은 이제 동의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을 다시 미동의 할 수는 없고요. 미동의 하려면 그냥 탈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필 이미지 회원 가입 단계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필 이미지 등록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름 그래서 지금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 화면을 가져다 놓고 하지 않으면 마이 페이지 기획할 때,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페이지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크리에이트 페이지에 연결된 리드, 상세 페이지, 또 업데이트 페이지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빼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필 페이지를. 그러면 이렇게 돼서 막상 개발할 때 이게 오류사항으로 밝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할 때도 기획자가 크리에이트한 정보를 리드,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정보 섹션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줄을 긋는 거가 되게 하나씩 확인하는 거라서 이제 주니어 기획자분들이 이런 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죠. 근데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 정보는 확인했고요. 보시면 서비스 주소. 이제 이 회원이 어떤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받는 주소가 집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배달을 받거나 또 뭔가 이렇게 출장을 통해서 와야 되는 경우. 그래서 홈에서 보시면 집 주소를 등록해 놓잖아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 주소. 예, 이 회원의 서비스 주소예요. 예, 그래서 서비스 주소고요. 뭔가 변경했을 때 최근 등록한 변경 주소고요. 예. 그 다음에 실명 인증도 이 사람이 했는지. 이 고객도 실명 인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출장을 통해서 전문가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뭐 사실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범죄자라든지 어떤 또 다른 이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 범죄 예방을 하고 또 추적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또 신분 인증 설정, 예, 인증 전, 인증 완료, 예, 이렇게 실명 정보를 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고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 SMS, 카카오톡, 예, 그 다음에 가입일, 최근 로그인, 프런트,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복사해 와서 보시면 이것도 선을 그어 볼게요. 마케팅 정보는 우선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메일, SMS, 카카오톡. 이것도 마이 페이지 알림 설정. 회원 알림 채팅 마이 페이지 여기 알림 보시면 네, 여기 FC 카카오톡 이메일인데 여기 FC가 없어요. 지금 잘못된 상황이에요. 네, 보시면 SMS랑 카카오톡은 같고요. 네. 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 알림톡이거든요. 카카오 알림톡 그 다음에 SMS 이거를 좀 순서대로 할게요. 이메일 FC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설정 값이 동일하게 어드민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가져놓고 비교하면서 이제 오류 사항이 밝혀졌고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입일, 최근 로그인 이제 회원 등록된 정보들 확인이고요. 그 다음 활동 정지 탈퇴 처리는 이제 일반 그 고객들, 일반인들이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 중에서 뭐 더러 문제 있는 고객 같은 경우는 회원은 뭐 전문가든 고객이든 정지 처리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 고객이 만약에 전문가 지원하기를 통해서 전문가 서비스 등록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가 서비스 등록한 게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거기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이고요. 서비스 결제 정보도 예약 주문 내역을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 메모, 이 회원은 어떤 회원입니다. 예, 뭐 특이사항이 있었을 때 예, 탈퇴할 때는 탈퇴 처리하는 그 기능이고요. 보시면 여기 이걸 이렇게 가릴게요. 이런 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회원 정보에서. 근데 이 서비스 운영하면서 편의를 통해서 어떤 회원을 확인하고 이제 연쇄적으로 이 항목이 없으면 전문가 등록 정보 서비스 내역, 그 다음에 전문가 서비스 관리 이쪽 가서 회원을 검색을 하고 거기서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원이 또 뭔가 결제도 일어났구나 참고할 수 있죠. 뭔가 대응할 때. 그래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면은 이런 케이스에 관련해서 좀 이제 변경된 모습, 뭔가 여기는 이제 그리고 기획을 할 때 늘 기획은 미니멈과 맥스에 대한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예,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 뭐 게시판도 정보가 없습니다. 또 있을 때는 리스트, 네,
없을 때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정지 회원, 여기서 정지 회원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 정지를 얼마만큼 할 거냐 해서 들어온 모습이고, 다시 활동 처리하게 되면 활동 일반 회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탈퇴 회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탈퇴된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정보들도 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탈퇴 회원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개인정보가 삭제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이것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정도로 탈퇴한 정보를 다 삭제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거고, 회원이 직접 했는지 관리자가 했는지, 그리고 여기 도메인이 있을 거잖아요. 뭐 gmail이든 뭐 또 가입 채널 카카오지, 어떤 걸로 채널로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찌꺼기 정보긴 한데, 그런 정보로 뭔가를 분석할 때 쓸 수 있죠. 어떤 채널로 했는데 그쪽 사용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탈퇴를 했다, 어떤 기간에, 그러면 그쪽 섹션에 뭐가 문제 있을 수가 있죠. 그럼 활용하기 위한 용이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서 삭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다 삭제가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정보를 이렇게 등록한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먼저 기획하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각 한 명의 유저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리스트에서는 여러 유저 중에서 뭐 동명이인도 뭔가 검색할 때 홍길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 있는 회원이라든지 뭔가 확인이 필요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뭔가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있지만 이메일 주소는 다를 테고요, 전화번호도 다를 테고, 채널도 다를 테고, 뭐 신분 인증, 이런 정보들을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이름이라든지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보시면 셀렉트 박스로 해서 이메일,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넣어서 검색하면 그 회원을 눌러서 관리 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거나,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비스 관리로 넘어가거나 관리자 메모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요 탐색할 때 검색하거나 또 비교할 수 있는 항목들만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 가입 채널은 뭔지, 이름과 이메일, 휴대폰 번호. 예, 기본은 이 항목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일과 최근 로그인 정도. 그리고 여기 신분 인증과 전문가 등록 서비스가 좀 부가 정보예요. 여기 없어도 돼요. 예, 뭐 상세 페이지에 가서 봐도 되겠죠. 탐색하는 단계에서는. 예. 자, 그리고 이제 관리자 쪽에서 이제 이것을 조회할 때 검색 조건이에요. 어떤 이제 검색 기간도 달력을 눌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고, 오늘 누르면 오늘 날짜 세팅이 될 거고, 어제 누르면 어제 날짜, 6개월로 하면 6개월, 오늘부터 6개월 시작일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1년 하면 1년. 예. 그런데 그 기간을 조회할 때 조건을 가입일 기준으로 할 거냐, 여기 기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그인 기준으로 할 거냐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채널, 이제 여기 조건 검색은 가입 채널을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전체 가입 채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 가입자 중에서 검색을 할 거야, 또 신분 인증한 사람만 검색을 할 거야, 전문가 등록한 사람은 검색을 할 거야, 서비스 결제자,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런 다음에 검색만 해도 그런 사람들의 정보들로 소팅이 될 거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휴대폰 번호로 검색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예, 보시면 예, 가입 채널, 신분 인증, 이런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획도 전체 풀 정보에 기획을 하고, 리스팅에서 탐색할 수 있는 용이한 정보들을 리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팅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화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